오늘 이제 5강이고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인데, 오늘은 이제 이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분과 내적 요거를 얘기를 할 건데, 성분이란 걸 얘기하기 전에 위치 벡터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이제 성분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내적이란 것에 얘기를 할 거고, 자,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직선이나 원의 방정식이 벡터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일단 오늘 좀 알아보고 넘어가게 될 건데, 한번 봅시다. 우리 자 봐봐, 위치 벡터라는 걸 일단 먼저 알아야 돼. 위치 벡터. 자, 위치 벡터는 뭐냐면은 어떤 벡터를 표현할 때 기준점을 하나 잡겠다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이 벡터라는 것을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기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위치 벡터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는 당연하게 원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시작된 벡터로 이제부터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벡터라는 것을 계산하기 굉장히 편리해지거든. 어떤 의미인지 볼게. 자,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어떤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A와 B가 아닌 다른 한 점, 여기에 이제 기준점을 두는 거야. 우리 기준점 이제 5라고 한번 더 보자. 기준점을 두면은, 자, OA라는 벡터. 그러니까 이 A라는 점 자체를 OA라는 벡터로 어떻게 나타내 보자는 거야. 그리고 B라는 점 자체는 어떻게 나타냈냐? OB라는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지. 우리 얘를 자, A 벡터라고 두고 얘를 만약 B 벡터라고 둔다면 지금부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야, A에서 B를 연결한 요런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거야. 요런 벡터는 뭐야?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뭐 간단하게 다 또 바꿔 쓰면은 자, B 벡터 마이너스 A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벡터 하나를 A, B라는 벡터를 나타낼 때 다른 기준점을 하나 둔 다음에 그 기준점을 이용한 벡터를 이용해서 A, B라는 벡터 이렇게 우리가 A, B 이런 벡터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요 얘기야. 근데 이거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준점을 원점에다 놓고 A, B를 좌표 평면의 어떤 점으로 대응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요 얘기가 지금 될 거고, 자, 그 밑에 나온 게 사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줬던 거야. 자, 요 조금만 더 길게 좀 크게 써볼게. 자, 여기 O라는 벡터가 점이 있고, 여기를 A라는 점, 자, 여기를 내가 B라는 점이라고 했을 때, 봐봐, 우리가 A, B를 연결한 어떤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직선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 안에 A와 B 사이에 어떤 점, 얘가 P를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N이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OP라는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라고 그랬지. 얘는 자, A, 얘는 B. 이렇게 우리가 썼을 때, 야, OP라는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M 곱하기 B, 자, M, B 플러스 N, 자, A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자, 요렇게만 쓰면 끝은 아니야. 왜 끝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은, 자, M과 N을 더했을 때 1이 되어야지만 요 위에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M 더하기 N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 게 필요해.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은, 자, M 더하기 N분의 N A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알겠지?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거 내분점 외분점 할 때 그 공식 아니냐? 그거잖아. 이거 우리 내분점 외분점 할 때 그 공식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냥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을 때는 내분점으로 쓰면 되고, 만약에 A와 B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무조건 1이 나오게끔은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를 우리가 M이라고 두고 얘를 우리가 N이라고 둔다면은, 자 얘는 봐봐, N 대 M으로 외분하는 점이잖아. 자 AB를 어떻게 해야 돼?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지. 그럼 얘를 우리가 한번 Q라고 한번 내가 두고 해서 문제를 써볼게. 그러면은 OQ는 얘는, 자 내분점 공식을 썼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니? 외분점 공식을 쓸 수 있겠지. 외분점 공식을. 자 얘는 그래서 M-N분의, 자 N부터 할까? 여기서는 N부터 하자. N, 자 A인데 N이 A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M은 B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 숫자는 다른 쪽이야. 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숫자는 다른 쪽에다가 곱해줘야 돼. A를 해주고, 자 더하기 M-N분의 M, B.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랑 얘 더했을 때 1이 나오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자 얘한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자 마이너스가 왜 붙어 있느냐? A 쪽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붙여줘야 돼. A 쪽 바깥. 근데 얘랑 더해볼까? 그러면은 M-N부터 M-N 해가지고 또 1이 되긴 하지. 결국 얘랑 얘 더하면은 얘는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있다면은. 자 요거는 그래서 공식처럼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여기 봐봐. 나 외분점의 위치 벡터, 뭐 내분점의 위치 벡터 해가지고 공식이 나와는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게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잘 안 보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써주냐면은, 실제로 나중에 네가 계산을 해야 될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랑 얘가 더해서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요 얘기를 한 거니까 잘 기억하고 이렇게만 한번 해봐. 알았지? 그리고 이걸 외워야 돼. 자 중점 P 위치 벡터는 당연히 뭐 2분의 1 A, 2분의 1 B 대가 돼 있지. 요건 뭐 단단한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무게중심 G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기준점을 여기다 두고 OA, OB, OC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삼각형의 요까지 가는 거는 3분의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치 벡터라는 것은 기준점을 하나 두겠다는 거야. 기준점. 요것을 생각하면은 가능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서 유제 1번을 한번 내가 풀어볼게. 유제 1번. 자, 이것은 뭐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를 풀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이 공식이 잘 암기가 안 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여기가 A, B, C. 여기서 삼각형 ABC에서 BC를 2대1로, 자,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지? 얘를 P. 자, BC를 2대1로 외분하면 돼. 여기서부터 2대1이네. 그죠? 2대1로 외분하는 점. 이 정도 되겠지? 얘를 우리가 Q라고 할 때. 얘를 Q라고 하겠대. 그러면은, 자, 요게 AP의 어떤 위치 벡터가 될 것이고, 요렇게도 또 위치 벡터가 되겠지. 그럼 얘는 봐봐. 얘도 1이고, 얘도 2야. 요런 벡터가 될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 자, 이때 AP 더하기 AQ. 자, AP랑 AQ를 어떻게 나타내라? M 플러스 이 A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지 뭐. 자, 일단 요거, 얘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2 더하기 1, 3분의 A 쪽이 여기네. 반대쪽에 있는 거란 숫자지. 자, 3분의 1 A 플러스 3분의 1 B. 이렇게 된다고. 그지?
아싸, 미안해. 정신없어. 말했지, 잠을 못 자서 그래.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녀석 보자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자, 2대 1이잖아. 그러면은 뒤에서 앞에 거,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냥 빼버리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은 1분의, 그 다음에, 자, A 같은 경우는 1에 해당하잖아. 1. 그지? A 플러스, 자, 1분의, 자, 2B지. 2지. 2. 그지? 이렇게 됐지. 근데 얘랑 더해가지고 1이 되려면은 얘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1을 만들어주는 것을 계속 찾으면 돼. 나는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있는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면은 이 사실 m과 n하고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하고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헷갈려.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나는 이렇게 다 적어놓고 얘네 둘을 딱 1로 만들어주는 식으로 그냥 구해버린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냐면은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얘랑 얘 더했다는 건 얘랑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랑 얘 우리가 쓰면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a 이렇게 될 것이고 얘랑 얘 더하면은 플러스 3분의 8 b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얘가 자 m이 되고 얘가 n이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가 되나? m-n이네. 자, m에서 여기에서 얘를 또 빼야 돼. 그러면은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될 것 같다.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조금 이 정도 문제는 좀 이렇게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만약에 어떤 이렇게 수치가 나왔을 때 얘가 이제 두 개 어떻게 잘 해보면은 이거 두 개 더해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넣으면 돼.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얼핏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수식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면은 a 플러스 3b가 뭐 4c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4로 다 나누라는 거야. 전체를. 그러면은 4분의 1 a 플러스 4분의 3 b는 c 이렇게 되지. 그럼 봐봐. C라는 애는 A, B 요 선의 위치에 위에 있는 애라는 거야. 그 3대 1로 내분한 점의 위치에 있는 녀석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문제도 나중에는 이제 나오게 될 거야.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장. 자, 다음은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위치 벡터를 배웠으니까 자, 평면 벡터. 근데 내가 처음에 벡터라는 걸 가르쳐 줄 때 벡터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진 녀석을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이게 혹시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나 이제 쿼리 같은 것들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저 길동이라는 애가 있어. 자, 길동이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뭐 영어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숙제 내면 얘가 뭐 50점이다, 수학이 70점이다, 영어가 뭐 60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것을 컴퓨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길동이라는 벡터가 50, 70, 60 요거다. 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벡터의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요.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그러니까 이 성분이라는 것도 이제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수학적인 그 위치가 그려져 있는 벡터를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은 어디냐? 원점이 되고.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이제부터가 오히려 사실 지금부터 벡터는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쉬워져. 자, 성분. 이건 결국 뭐냐면은 자,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누겠다.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 얘기할 때는. 나중에는 이게 뭐 각도와 길이 뭐 이런 식으로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 뭐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1, 2, 3, 4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다면은 자, 어떤 점 하나가 있다. 얘가 이제 점이 있다. 여기 우리 원점 5라고 하고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하는데 자, OA라는 벡터 OA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x의 성분과 y의 성분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거야. 그냥 끝이야. 다른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 이번에는 4,2 이런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자, 이 점을 잡으면 얘를 내가 한번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5b라는 벡터는, 자, 5b라는 벡터는 우리가 그냥 2,4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벡터의 연산이라든가 벡터의 크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 자, 벡터의 크기 여기 절대값 얘는 어떻게 구하겠니? 루트 5잖아. 아, 뭐냐, 루트 5냐? 아, 루트 10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러면은 얘는, 자,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끝이야.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야. 자, 다음. 자, 벡터의 덧셈 한번 해볼게. 그럼 얘랑 내가 덧셈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자. 얘는 시점에 자유롭기 때문에 얘 벡터 A 여기다 갖다 놔도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3칸 1, 2, 3, 4, 5 여기 이제 5까지 갈 거고, 그 다음 한 칸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5네. 5,5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자, 요 벡터 A를 여기다 갖다 붙여 놓으면은 요렇게 가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야, 우리 얘를 그냥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 편의상.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는 얘야. 그치? 얘는 실제로 어떻게 돼? 5,5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랑 얘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2, A부터 쓰자. 3,1이고, 자, 2,4잖아. 그러면은 같은 위치의 X 성분, Y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5,5. 우리가 원하는 그게 바로 나오지. 그지? 두 번째, 이제는 어떤 거? 요거, 이제 빼기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뭐 A에서 B 빼는 걸로, 자, 내가 그냥 요걸로 해볼게.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해볼게. 그러면은 B를 마이너스로 한 거잖아. 그치? B를 마이너스로 한 거니까 이렇게 간 거네. 그럼 이렇게 간 거네. 그치? 그치? 얘는 결국에 뭐다? B, A 요런 벡터가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는 다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이 벡터를 우리가 이 벡터라는 것을 얘를 원점에다 갖다 놔보자고. 그러면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지? 요런 그러니까 요런 벡터가 될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그지? 그러니까 이 벡터는 말은 시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서 이놈이나 여기서 이놈이나 다 같은 놈이라서 얘는 실제로 우리가 그냥 바로 생각을 하자면 성분으로 생각하면은 1, 마이너스 3 우리 이렇게 된다라고 알 수 있겠지. 그치? 요거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한번 보자고. 뺄 때도 그냥 성분에서 성분 빼면 돼. 자, A에서 B를 뺐잖아. A는 3,1이고 B는 2,4야. 그러면은 같은 성분끼리 빼주고 같은 성분끼리 빼주면은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되게 이 성분이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쉽게요.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요런 것들 이제는 나중에 A 플러스 B 요거에 우리 그 뭐지? 절대값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그냥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루트. 마찬가지 여기서도 길이니까 어차피 길이는 제곱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 해가지고는 루트 씌워버리면 똑같은 우리가 어떤 뭐 절대값, 그러니까 크기,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볼게. 아, 여기 있구나. 자, 보면은 56페이지에 설명 5번 보면은 지금 보면은 갑자기 E1, E2 요런 게 나와지. 이게 뭔고 하니, 자, E1은 보통 이렇게 쓰는 거야. E1은
x축의 단위 벡터야. 자, 이 2는 y축의 단위 벡터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좀 전에 우리 A 벡터를 한번 그려보자. 1, 2, 3, 1, 2 했을 때 요 단위 벡터를 우리가 E1이라고 부르고 요 단위 벡터, Y축의 단위 벡터 요거 하나를 E2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OA라는 이런 벡터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성분을 나타낼 수 있냐면은 얘는 자 A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얘는 E1이 3개가 있는 거지. 실수배가 된 거지. 3, E1 더하기 얘는 E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벡터든지 간에 단위 벡터들, X축의 단위 벡터, Y축의 단위 벡터들로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좌표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좀 이렇게 이것조차도 단위로 이게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 벡터 E1, E2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도 있다 그냥 이 얘기야. 머리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한번 볼게. 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자. 항상 얘기하지만 기하는 기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실제 그려보라 이 소리야 내 말은 항상.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어요. 자, 예제 1번이야. 자, 얘는 3, -1 너무 크다. 자, 1, 2, 3, -1 자, 요게 A, B가 4, 2 이것도 내가 어지간하면은 이 스케일을 맞춰서 그리는 게 낫다. 스케일을 비슷하게 그려. 이게 한 칸의 그 크기를 비슷하게 그린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눈에 보여. 자, 4, 2에 대해서 벡터 P라는 애가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한번 보자. 벡터 P는 A, B와 방대 방향이자. A, B 여기지. 요 녀석이지. A, B는 요거지. 근데 얘랑 반대 방향이래. 반대 방향이래. 그러면 벡터 A, B에 대해서 실수배를 한 건데 마이너스 실수배를 한 거가 있지. 그리고 FP는 2래. 요 길이가 2래. 끝났네. 봐봐. 그럼 일단은 이 길이를 우리가 이 벡터를 한번 단위 벡터로 생각해 보자. 여기를 단위 벡터란다. 이것을 위치 벡터 원점으로 옮겨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 그럼 얘는 몇이야? 아니 길이는 당연히 루트 10인데 자, 여기선 자, 한 칸 일로 온 거고 3칸 위로 올라간 거잖아. 요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벡터 A, B라고 하는 녀석은 몇이야? 1,3 요런 애라고 우리가 둬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지? 근데 봐봐. 얘는 거꾸로 하는데 길이가 루트 2래. 거꾸로 갔는데 길이가 루트 2래. 그러면은 이 벡터에 마이너스 실수배를 했는데 요렇게 가는 거잖아 어쨌든. 그지? 요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라고? 2가 된다고. 2가 된다고. 그지? 요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야, 요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얘에다가 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단위 벡터 내가 기억했니? 단위 벡터 기억나니?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자, 그러니까 절대값 A 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했을 때 이 방향으로 되고 길이가 1인 그런 단위 벡터가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길이가 루트 10이지. 따라서 얘는 이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AB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라는 애는 루트 10분의 1, 1,3 이렇게 되는 애야. 여기까지 이해가? 자, 이해합시다. 자, 루트 10분의 1, 자, 루트 10분의 3 요게 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 단위 벡터니까 길이가 1이겠지. 그지? 1인데 얘는 지금 2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지.
끝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자 그러면은 실제로 P A, B는 그럼 요거 정리하면 자 10분의 5분의 그지? 5분의 1 5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리고 얘는 2 곱하면 2, 3은 6이니까 자 5분의 몇이니? 3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런데 A 곱하기 B의 값은 하면 25분의 3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가 아니야. 어디 갔어? 이것도 이것도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니까 없어. 플러스가 되겠다. 그지? 그럼 얘는 몇이냐? 5분의 6 됐니? 낫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제 4번도 한번 풀어볼게. 오히려 이건 좀 예제가 조금 이 난이도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단위 벡터를 모르면은 이걸 조금 이제 골치 아프게 계산을 해야 됐었거든. 골치 아플 것도 없어. 사실은 봐봐. 아까 루트 10분의 1 하지 않고 지금 여기 길이가 루트 10인 거잖아. 그지? 얘를 2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곱하기 x가 했을 때 2가 되려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루트 10분의 2를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2를 곱해도 상관없어. 근데 딱 곱해줬을 때 정확하게 맞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숫자가 2로 나왔으니까 단위 벡터로 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겠다 싶어가지고 단위 벡터로는 했는데 그 중간 단계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합시다. 자, 유제 4번. 자, A라는 벡터가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x 플러스 y 3.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냥 다 계산 문제야. 이 정도 문제는. B라는 애는 1, x 마이너스 y.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A, B가 A랑 B랑 더한 거랑 자, 2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같다. 자, 이거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 자, 일단 이거 더해볼게. 얘 두 개 더하면은 자, x 더하기 y 더하기 1. 야, 곱하기 아니다. 곱하기 아니니까 따로 해야 된다. 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3. 요게 앞쪽에 있는 애고, 자, 뒤에 있는 거 얘에서 얘 빼면은 근데 거기다가 2 곱한 거잖아. 그지? 얘한테 얘 빼면은 자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얘에서 얘 빼면은 자 3이 6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랑 얘가 같고요.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하면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xy 값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조금 놀란 건 뭐냐면은 요번 여기에서 나온 이 5단원이 벡터 이 기하와 벡터에서 아마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일단 보통 위치 벡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분 위치 벡터 이거 뭐지? 벡터의 성분 나오고 내적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까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까지 다 따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보통.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많을 거야. 네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조금 많을 거야. 자, 그래서 나 오늘 평면 벡터의 내적까지만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내적의 성질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내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 62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가 따로 증명을 해주면서 조금 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내적까지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적은 뭐냐?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냥 지극히 고등학교 수학적인 관점에서의 내적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 물론 내적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너 물리 다 했지? 뭐? 했지? 아니. 물리 안 했어? 저 시각과 좀잘 그래? 그래? 그렇구나. 자, 여튼 이제 물리에서 보면 우리가 뭐 힘의 방향 이런 거 할 때 내적이 좀 나오는데, 자, 내적이란 것은 자, 고등학교 수학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보기엔 그저 그냥 각도를 구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각도 구하기야. 그러니까 이게 내적이라는 게 우리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은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어떤 b라는 벡터가 있는 가운데 자 이렇게 각도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내적 a랑 b라는 것에 대한 내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구하냐면은 자 a 동그라미 다시 닷 a 닷 뭐 이렇게도 얘기해. 근데 보통 그냥 있을 땐 a 내적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다음에 a 내적 b라는 녀석은 자 a라는 벡터의 크기와 b라는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거기다가 이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우리는 이것을 내적이라고 부른다야. 그냥 내적이 이런 거다야.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선생님이 아마 예를 들 때는 이렇게 뭐 캐리어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을 때 나는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캐리어는 내가 이렇게 들고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지 않고 이렇게 들고 갈 때 그 힘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거야.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 할 거 없다고. 그냥 쓰면 돼. 그냥 쓰면 돼. 그냥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자 요렇게 우리가 내렸을 때 수직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뭐니? 요 길이가 사실은 자 a라는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잖아. 코사인 세타 얘분의 얘니까. 그지? 요거분에 했는데 얘를 곱해줬으니까 요 길이가 바로 이 a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러니까 a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하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그냥 내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거꾸로 해도 맞습니까? 맞아요. 거꾸로 해도 만약에 이 바깥에 있다고 해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기 때문에 실제로 값은 완전히 동일하게 돼 있어. 그냥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내적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코사인 세타를 구해가지고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내적의 의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벡터라는 거는 사실 그냥 곱셈이란 연산이 없잖아요. 스칼라는 그냥 곱하고 더하고 나누기를 할 수 있지만 얘는 벡터의 방향과 방향이란 것도 있고 뭐라고 하니 크기라는 것도 있는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벡터의 곱셈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실수배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어떤 의미냐면은 벡터의 곱셈과도 같은 역할을 해. 이 벡터의 내적이란 거 곱하기야. 곱하기. 실제 곱하기랑 아주 동일하게 거의 쓸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분이란 걸 배웠잖아. 실제로 성분을 배워가지고 얘 성분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건 진짜 간단해. 진짜 간단해. 이거는 뭐 물론 공식으로 이제 뭐 공식 유도 과정을 알 필요가 거의 없어. 그냥 그런 줄만 알아.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벡터를 a1, b1 이렇게 두고 b라는 벡터를 a2, b2 이렇게 둔다면은 자 a라는 벡터 내적 b라는 벡터를 하면은 x끼리 곱해주고 b끼리 곱해주면 끝이야. 자 a1, a2, b1, b2 덧세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끝이야. 자 근데 봐봐, 얘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내적했더니만은 얘는 그냥 숫자지. 크기니까 얘도 숫자지. 코사인 세타 숫자지. 얘는 뭐가 되냐면 스칼라가 돼요. 그럼 얘도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랑 얘 곱해서 서로 더해주면은 그냥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응? 이 숫자를 우리는 그냥 벡터의 내적 값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된다는 거야. 자, 요게 진짜 중요하다. 잘 중요해. 그리고 결국엔 우리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큰 의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그냥 구한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돼.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절대값 A, 절대값 B 분의 자, A 내적 B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이게 진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야,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성분으로 나와 있다면은 자 A1 제곱 플러스 B1 제곱 루트
곱하기 루트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전체에다가 A1, B1, A1, A2 더하기 B1, B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알겠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A1, A2, B1, B2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나는 지금 거꾸로 썼기 때문에 여기랑 공식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제 별로 어려울 거는 없다라는 거고. 자, 봐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라는 벡터의 크기와 B라는 벡터의 크기는 어쨌든 정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내적이란 것은 결국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한 함수가 돼버려. 이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1과 마이너스 1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그럼 실제로 얘가 코사인 세타가 이 내적이 가장 크려면 A와 B가 절대값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가 언제일 때 가장 내적이 크겠니? 내적 최대일 때 0도일 때 1일 때잖아. 1일 때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자, 내적인 세타가 0도일 때야. 자, 내적이 최소가 되려면 세타가 180도가 돼 있을 때야. 거꾸로야. 거꾸로 돼, 90도 안 돼? 90도는 0이잖아. 네. 아,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마이너스 1 되면은 내적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 최소일 때는 180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적이 0이다라는 것은 세타가 90도라는 얘기야. 아, 이게 아니지. 90도라는 얘기야. 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얘기 나오면은 내적이 최소인 경우, 내적이 최대인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만약에 이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세타의 범위가 주어질 때는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 다음 장.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풀어보시고요. 내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떤 일반적인 연산의 곱셈하고 거의 똑같아. 곱셈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그냥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 재밌는 건 이런 것들이야. 자, 이제부터 요거는 연산 법칙이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자, A라는 내적과 똑같은 거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 코사인 세타가 당연히 0일 거 아니야. 똑같은 벡터는 방향이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냐면은, 자,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 있잖아. 얘는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곱셈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기 거를 두 번 곱하면은 내적이 돼버리지만 이게 이 어떤 내적 값이 뭐지? 그 자기 크기의 제곱 값이 돼버리지만 그냥 곱해지는 거는 다시 그냥 내적이 된다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요거잖아. A 플러스 마이너스 B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런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랑 곱해지면은 이 곱해지는 느낌이 내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안에가 내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좀 많이 쓰게 될 거. 이런 녀석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우리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결국 이걸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보통 어떤 걸로 나오겠니? 너가 알고 있는 그 각도로 나와. 특수가 30도, 60도, 45도 아니면 그냥 0도,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이 나올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봐봐, 자, 코사인 세타가 둔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 세타가, 자, 봐봐, 여기서 코사인 세타 파란색으로 할까? 코사인 세타가 딱, 자, 직각인 경우는 0이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코사인 자체가 둔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적이 어떤 값이 나오냐? 음수 값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만약에 내적이 음수가 나왔다 딱 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어떻게 있구나? 둔각이구나 라는 거. 왜냐면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내리면은 얘는 요걸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벡터는 방향이 있으니까 얘랑 얘는 마이너스 방향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오늘 61페이지까지 하고, 사실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은 다음 장에 진짜 되게 단순하게 한 페이지로만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나중에 공식 같은 경우도 또 암기해야 될 것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이거는. 알겠지? 그렇게 하자. 자, 이제 벡터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볼 건데, 여기는 표현이 굉장히 되게 쉽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 실제로. 이제 벡터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부터 해봅시다. 어떤 우리가 이제 직선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직선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을 나타낼 때 보통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내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지. 한 점을 무조건 지나고 그다음 뭐 기울기를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사실 아니고 이런 식의 직선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y 절편이 나왔을 때 y 절편이란 점이 등장을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떤 방식으로, 벡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 얘기야. 그럼 봅시다. 자, 어떤 이 원점에서부터 내가 이 점, 여기를 A라고 할게. A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A점을 무조건 지나. 얘를 내가 뭐라고 할까? 자, X1, Y1 이렇게 한번 더 줘보자고. 자,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의 형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이 기울기를 방향 벡터라는 걸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벡터가 나왔는데 봐봐, 얘는 지금 기울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요걸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요 녀석 그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얘랑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벡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는 u라고 이렇게 벡터를 붙이고 방향 벡터라고 해. u1, u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u1이고 u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우리 u1, u2라고 하지 말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a, b라고 한번 더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a, b라고 한번 더 보자. 자, 얘를 A, B 이렇게 둬 보자고. 그럼 얘도 A고 얘가 B. 그러니까 지금 요런 벡터랑 같은 방향을 이렇게 가면서 점 X, Y, X1, Y1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 우리 벡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고. 자, 일단 우리가 요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A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이런 X, Y들이잖아. 그치? 이 점들이잖아. 이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인데, 이 점의 한 점을 내가 P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봐봐. 얘랑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서로 평행이지. 그치? 평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실수배가 된다는 거야. 실수배. 그러니까 평행하면 우리가 실수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 맞지? 맞잖아. 그지? 평행하면은 우리가 실수배가 되고, 그러면은 자, AP. 자, AP라는 애는 어떻게 돼? AP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A 플러스 P잖아. 그지? 그러면은 P 마이너스 A, 얘가 어떤 U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해준, 얘를 내가 T라고 한다면
t, u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되겠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P를 우리가 X, Y라고 했어. 그지? A라고 한 것은 자, X1, Y1 이렇게 됐고 얘는 T에 자, A,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봐봐. X 마이너스 X1 그리고 Y 마이너스 Y1는 T, A, T,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최종적으로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다라고 우리가 둘 수 있지 않겠니? 둘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자 T, A는 X 마이너스 X1이고 T, B는 X 다시 Y 마이너스 Y1이다. 우리 이렇게 둬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치? 이렇게 둘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은 자, T는 A분의 X 마이너스 X1이고 T는 B분의 Y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 T는 같은 녀석 아니야? 그치? 그치, 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A분의 X-X1 B분의 Y-Y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자, 중간 단계 싹 다 건너뛰고 자, 우리가 이 U 벡터 무슨 벡터라 그랬지? 이름을 방향 벡터야. 방향 벡터. 그러니까 기울기를 나타낸다라고 느끼면서 생각하면 돼.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향 벡터야. 방향 벡터 A, B고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라는 거야. 자, 밑에가 방향 벡터 그리고 X 마이너스 한 점 Y 마이너스 Y좌표 한 점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한번 내가 자, 이것을 우리가 보던 방식하고는 조금은 다른 방식이잖아.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방향 벡터를 우리가 뭐 기울기를 2라고 해보자. 방향 벡터 그러면은 자, 1, 2 이런 게 방향 벡터가 되겠지.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점을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 아니 그냥 우리 y절편으로 숫자로 나타내는 게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치? 한번 그냥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우리가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1분의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2분의 y 마이너스 1 요거지. 그럼 얘 2 곱하면은 자 2x 플러스 2는 y 마이너스 1이고 넘겨가면은 자 y는 2x 플러스 3.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나왔지. 그러니까 1 지나고 어차피 기울기가 2면 여기 3 지날 거 아니야. 그치? 3, y절편이 3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거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줄게. 애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틀린다. 뭐냐면 이거 공식 만들 때 얘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얘네 둘 부호가 플러스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왜 틀리냐, 애들이 어떻게 틀리는지 내가 그걸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2분의 2 마이너스 x는 3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얘는 방향 벡터가 2, 3인 건 알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탁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내리세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잖아. 3분의 y 플러스 2잖아. 사실 방향 벡터가 2,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 3이네.
애들이 여기서 처음에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얘네 둘이를 반드시 플러스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 한 번쯤 틀리게 될 거야. 분명히.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 벡터로 나타낼 것이고, 방향 벡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방향 벡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 교재 봐봐. 방향 벡터가 나오지 않고 법선 벡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법선 벡터는 뭐야? 얘랑 수직인 애지, 수직인. 얘랑 수직인 벡터가 나왔을 경우, 이 수직인 벡터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니? n으로 되어 있네. 얘는 이게 법선 벡터는 보통 n이라고 쓰더라고. 자, 만약에 법선 벡터 n이 a, b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얘를 그냥 위로 올려서 곱해주기만 하면 돼. 얘는 자 a x-x1 y 자 b y-y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은 그냥 답은 어쨌든 정확히 나옵니다. 이거는 자, 요거를 만들어내는 공식 자체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이거 뭐지? 법선 벡터까지는 그냥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은 봐봐. 우리 두 곡선이 어떤 직선 두 개가 너희들한테 주어졌을 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건 100% 내적을 이용하라는 소리야. 내적을 이용하는데, 자, 어떤 두 직선이 자, 요렇게 교차하고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여기 세타, 여기를 지금 내가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봐봐, 이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그지?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해도 무방하겠지, 그치? 그럼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인 거야, 그냥 따지고 보면은. 근데 얘가 예각이다 둔각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도 방향 벡터는 맞잖아, 그치? 그럼 상관은 없다는 거야. 어쨌든 각도를 구할 때는. 왜 그러냐면은, 자 보면 봐봐, 예각의 크기와 예각의 크기가 있고, 그리고 뭐 둔각의 크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둔각으로 나왔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아, 얘가 지금 이런 이 각을 구한 거고, 내가 만약 예각을 구하려면 어차피 그냥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왜 그런 거 하니? 봐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 함수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올라가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 180도잖아 여기가. 그러고 나서 얘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 봐봐, 얘가 지금 세타가 됐고, 얘는 18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얘가 세타라면은 얘 값은 뭐냐면은 180 마이너스 세타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 각도가 예를 들어서 뭐 얘 코사인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은 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머릿속으로 요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봐봐, 얘가 지금 세타가 여기 알파잖아. 여기가 지금 알파잖아. 근데 180에서 세타만큼, 180에서 세타만큼 뺀 거 여기랑 요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 완전히 같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둔각으로 마이너스로 나왔어. 근데 뭔가 예각을 네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그냥 마이너스만 없애주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없애주면 코사인 값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두 각을 구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적. 그 내적이란 것은 결국에는 각도를 구하기 위함이다. 각도를.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 직선의 예리라고 해보고, 직선의 방향 벡터 u1을 자, a1, b1이라고 한번 더 보고, 얘 직선 m의 방향 벡터 u2를 자, a2, b2라고 본다면, 우리 이 두 각도가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구한다?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절대값 해보자. 그냥 루트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 제곱, 자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루트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이렇게 분해. 야, 위에는 뭐야? 내적 들어가야 되잖아. 내적은 뭐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자 a1, a2
B2 더하기 B1, B2 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자, 요거 뭐 당연히 평행하다면은 어떻게 되겠어? 평행하다면은 얘 방향 벡터와 얘 방향 벡터가 같다는 거야. 평행하다면 방향 벡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겠어? 상수배, 실수배가 되면 돼. 그러면은 자, U1과 K, U2가 같으면 얘는 뭐야?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두 방향 벡터가 같으니 평행하니까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둘 수가 있고, 만약에 수직으로 만난다고 하면은 내적이 0이겠지. 얘가 0이라는 거야. 얘 곱하기 얘 하면은 0이 나와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냥 얘가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두 직선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떤 점을 지나고 뭐 어떤 점에 수직인 직선이다, 어떤 점을 지나고 어디에 평행한 직선이다, 이런 걸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저 공식에 있는 것들 다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냥 그 얘기야. 알겠지?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그건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다음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도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 이 원의 방정식도 되게 대충 나왔는데 실제로 좀 어려워, 그냥 하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이렇게 형태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할 거다. 난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원의 방정식이야. 자, 어떤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원을 생각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을 향해 가야 돼, 무조건.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 여기를 우리가 자, A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B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니? C라고 되어 있네. 여기가 C1, X1, Y1으로 되어 있니?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쟤도 어디는 X1, Y1 있고 어디는 AB고, 자, Y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뭐지? 얘를 C 벡터라고 두고 있나? 그지? C 벡터라고 두고 있네.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C라고 두고 얘를 벡터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 그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원이든 직선이든 간에 결국 이 위에 있는 점들인 거야. 그지? 여기에 있는 점들인 거야. 그지? 여기 있는 점들이라고, 전부 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을 내가 P, X, Y라고 두고 X, Y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 점들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겠지. 그럼 여기 C에서 P까지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근데 얘가 이 길이를 우리가 뭐 P 벡터라고 한다면, 자, 절대값 P는 몇이겠어? 무조건 반지름 R이라는 거야. 반지름 R. 자, 요걸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자, P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이 길이는 봐봐, 요렇게 얘가 P 벡터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얘를 P 벡터라고 하고, 그지? 자, 요 벡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마이너스 C 플러스 P잖아. 그러면 얘는 P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절대값을 씌우면 몇인 거야? 반지름 R인 거야. 그럼 여기 공식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제일 밑에. 제일 나와 있는 게 딱 그거야,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은 봐봐, 요 절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자. 봐, 우리 절대값 할 때 얘네들을 두 번 내적하면 절대값이었지. 그지? 또 제곱하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P 마이너스 C P 마이너스 C는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양변 제곱해 준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P는 몇이야? 자, P 마이너스 C 해볼게. 자, P는 XY잖아. 그지? C는
x1, y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p 마이너스 c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x 마이너스 x1이고 y 마이너스 y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요거의 제곱인 거잖아. 요거를 두 번 내적한 거잖아. 내적. 얘랑 얘가 또 내적된 거잖아. 그러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아니니? 네. 맞지? 그럼 그대로 쓰면은 자 x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돼서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얘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워. 원의 방정식이 어떤 특정한 형태라는 것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뭐 그냥 그렇게 나오겠구나라고 금방 나오는데 실제로 요 형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편해.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저 형태가 도대체 무슨 형태인가 싶은 그런 것들이 가끔씩 등장을 한다고. 보면 봐봐, 여기 봐. 63페이지 밑에 있는 것도 PP, AB,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 개의 내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생각을 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자, 이런 형태를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자, 이거 말고도 좀 잘 나오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면은 중심이 만약에 중심이 x1, y1이고 반지름이 r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야. 대신 이 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표현하는 방법 때문에 조금 귀찮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자. 어떤 점 양끝, 이 지름의 양끝을 나타내는 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름의 양끝 이렇게 해서 요 점과 요 점을 나타내는 점을 우리가 A, 요 점을 내가 B라고 했을 때 얘를 x1, y1 두고 얘를 자, x2, y2.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점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여기를 P라고 두고 자,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어떻게 만나니 항상? 직각으로 만나지. 요걸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A, P라는 녀석과 자, B, P라는 녀석을 내적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요거 실제로 해보면은 지름의 양끝,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도 잘 알고 있을 거야.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암기하고 있는 것 있잖아. 근데 자, 요거 해보면은 그리고 요거 해보면은 요게 나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0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거 공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 그러니까 어떤 뭐냐? 대수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대수적인 방법이 아닌 이렇게 벡터를 이용해서도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일단 5번까지 진짜 마무리를 한 거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네가 한번 풀어보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여기 뭐냐 요 문제들 있잖아. 평면 벡터 내적하고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은 단순히 여기 있는 내용 요것만 갖고는 조금 모자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 여기 교재나 이런 걸 출력해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거는 좀 기본적인 거 하고 가자. 알았지? 내가 그거 출력해서 줄게.